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나와있죠. 굵은 선으로.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 또 거기에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러면 틀리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아야 돼요. 포괄적 이런 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쳐 포괄적으로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 다시 한다. 매도인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네가 매매계약 체결해라 했을 때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의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 하면 안 된다니까. 매매계약만 하라 그러면 요건 없어. 근데 매매계약도 하고 계약도 네가 이행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았다면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주의하셔야 돼. 비교.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보면 그럼 결론은 이런 것이야. 지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지금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한 개. 결론은 한 개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위임받은 행위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돼.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3번 보면 금전 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 체결을 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갑이 을에게 네가 은행에 가서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도 해라 라고 계약을 했을 때 대리권 줘 요런 짓만 해야지 을은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저당권 설정 계약 하고 나서 끝난 거지 본래의 계약을 요걸 수틀린다고 해지하겠다 이런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의사표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기억 위임받은 행위만 해야 돼. 행위와 그 이행수단 그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 즉 뭔 얘기냐면 대리인에게는 의사표시 한 개만 하도록 시켰을 거 아니야. 그 의사표시 한 개와 그 의사표시에 따른 이행수단 사실행위 넣을 수 있어도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 3번에다가는 의사표시를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또 다른 의사표시.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자 갑이 을과 이제 토지를 매각해달라 대리권 줘서 매도. 그럼 이제 이 을과 병이 매매계약 했지. 매매계약 했어. 그러면 갑이 을과 매매계약 했다면 이제 의사표시 써먹어 버렸잖아. 위임받은 행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임받은 행위 완성 후에는 여기 잘 봐요. 완성 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매매계약 체결하려거든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지.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만 그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면 이미 대리권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러므로 그 계약 체결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자, 그것이 7번이야. 동그라미 7번 보면 어떠한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숙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목적을 달성해서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에 의해서 소멸했으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자 거기다 밑줄 그으셔 체결된 계약 동그라미 쳐야 돼.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 매도해달라. 그럼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자,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
그다음에 계약 끝났어. 끝나고 나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그 계약에 관해서 위임받은 행위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행위를 완성한 후에는 또 다른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또 해제했나 봐. 해제. 그러면 이 을은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니까 병이 이렇게 계약을 해제했어도 해제 안 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주의하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배웠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까 배웠는데 보존행위, 그 다음에 관리행위에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 아까 배웠죠.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보존행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보존행위, 가옥의 수선,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쫓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채권 추심, 부패하게 식은 물건 처분, 이게 보존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물권의 침해 제거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이용행위, 임대차나 계량행위, 전을 뭐 답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계량행위. 근데 이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리권의 범위를 배웠고,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88페이지.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냐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냐? 범위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을 때 상대방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또 얼마에 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사 표시할 거 아니야? 그 의사를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정하거든. 그러니까 이 토지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상대방 당사자도 대리인이 정해. 그래서 토지를 팔아달라 부탁을 했지. 근데 토지 팔았나? 그랬더니 네,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나? 그래서 계약서를 봤더니 매도인 갑, 매수인 을. 토지 시가가 10억인데 매매 대금 8억 딱 이렇게 써온 거예요. 이렇게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누가 산 것이야? 대리인 자기가 샀지. 그러면 계약서를 대리인 자기가 매수인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야 있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자기가 매수인이 되면 땅값을 적당하게 잡겠나 싸게 잡겠나? 당연히 헐값으로 자기가 사버리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무슨 법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을 정해서 대리인이 의사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 자기 스스로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보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은 자기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쌍방을 대리해서 자기가, 매수인이 혼자서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한다면, 너는 나하고 라면도 가끔 얻어먹었으니까는 매도인에게 이익을 주게끔 해버리고 매수인이 손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피해를 보거나, 또는 다른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자, 88페이지 봤더니 124조에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자기 계약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인은 쌍방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알면 돼. 쌍방 대리권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고. 이것도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지. 그래서 124조 읽어보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